자, 문제는 포름알데히드 계열의 방부제와 섞이게 되면 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화장품 하나에 이러한 성분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가지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성분들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클렌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아서 오늘은 올바른 클렌징을 주제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피부 관리의 시작은 올바른 클렌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올바르게 클렌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피부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올바른 클렌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클렌저의 성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자, 여러분이 클렌징을 할 때 지켜야 될 원칙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당기면 안 됩니다.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긴다는 것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피부 장벽의 구성물들, 예를 들어서 천연 보습인자나 세포관 지질 이런 것들이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우리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지 않게 얼굴이 당기지 않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루의 세안은 아침, 저녁에 나눠서 2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자는 아침에 물 세안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분비된 땀과 피지 그리고 이불이나 베개에 묻어있는 그런 먼지나 노폐물들이 이 피부에 옮겨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반드시 클렌저를 이용한 세안을 추천드리고요. 저녁에 세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셋째, 클렌저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클렌저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은 우리 피부에 붙어있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지나치게 강한 계면활성제는 세정력은 좋지만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또 피부의 pH를 올려서 피부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강한 계면활성제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자극이 적으면서도 클렌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 적절한 계면활성제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고요. 또한 민감성 피부라면 이런 저작성의 계면활성제를 선택을 하고 향료나 아니면 색소가 포함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간혹 냄새를 맡았는데 무향으로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 향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들이 가지는 본연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 향료를 섞어서 무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향료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성분 목록표에 향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식별이 가능한데요. 간혹 향료 대신 에센셜 오일을 이 향료 대용으로 첨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드름 피부에서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강한 세안제로 세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피부를 민감하게 하거나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2차적으로 피지 분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서 이 세정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피부를 민감하게 하거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에 비해서는 피부 자극이 덜한 편인데 둘 다 잘못 사용하면 자극 피부염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둘 다 안 좋은 성분으로 알려지면서 점차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이 성분들의 이미지가 나빠지다 보니 최근에는 코코설페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마치 다른 성분인 양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도록 하세요. 에실글루코사이드 자극이 적고 독성이 거의 없어서 유아용 제품에 많이 쓰이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성분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순환 클렌저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코코넛 오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샴푸나 세제에 거품을 내기 위한 용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피부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4년 미국 접촉피부염 학회에서 올해의 알레르기 물질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죠. 사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자체보다는
합성할 때 사용되는 가공 보조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잔류물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민감성 피부에서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우라마이드 DEA, 코카마이드 DEA. 이 DEA는 디에탄올 아민의 줄임말로 이 화장품에는 무슨 DEA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포름알데히드 계열의 방부제와 섞이게 되면 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화장품 하나에 이러한 성분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러 가지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성분들이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클렌징의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계면활성제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클렌저의 종류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클렌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